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앞에 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 과정으로 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거의 다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배워야 우리가 이제 문장들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되게 문법 공부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 공부라는 거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제 거부감도 있고 처음부터 선입견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알아둬야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도 좀 높은 점수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좀 감이 안 잡혔던 게 하나씩 익숙해질 테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해당 파트마다 간단하게 주요 예문 또는 예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독해 공부 또는 여기서 외우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건 외워놓으면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 시험 문제로도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점에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이제 공부들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53페이지에 동사편부터 시작을 할 건데, 동사편도 총 3절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할 부분은 1절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동사의 종류를 할 거예요. 저 독해할 때도 얘기를 해줬었고, 그 핵심 기초문법 할 때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장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장 분석이라는 거는 뭐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넓게 좀 긴 문장들을 짧게 하는 방법,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문장 분석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문장의 동사를 찾고요. 근데 아직까지 문장의 동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나가다 보면 문장의 동사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제일 먼저 찾고, 두 번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가끔 나오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수식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요소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식어는 무조건 쓸데없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수식어구들을 제외를 해줘야 우리가 핵심 요소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를 제외해야 되는데, 수식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사. 그래서 부사는 한 단어짜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세요. 그리고 괄호를 치란 얘기는 이 부사를 쏙 빼고 그 앞과 뒤를 연결해 볼 수 있게 괄호를 칠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전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 다 수식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괄호를 쳐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직 공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사가 어떤 단어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경험적으로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전사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면, 또 요거 괄호 친 이유는 그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괄호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독해하다가 because 같은 거 나왔을 때, 또 when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건 부사절이다 그러면서 또 괄호를 쳤었었죠. 그러니까 부사절도 이렇게 이제 괄호를 쳐버리고, 근데 부사절이라는 걸 판단을 못하게 되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같은 경우도 그 종속 접속사 때문에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 이전에 종속절은 일단은 괄호를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괄호를 친 다음에 이 종속절이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는 그때그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제 두고두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해내게 되면 이제 핵심 요소만 남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주어를 찾고 수식어구를 제외를 했는데 그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사 뒤에 수식어를 제외한 동사 뒤쪽에 보면 목적어나 보어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문장을 5가지로 나누잖아요. 그걸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서 부르고 이 연습들을 이미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문장 분석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구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구별을 할 줄 알면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구별이 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형식이면 1형식, 3형식이면 3형식, 5형식이면 5형식 구별이 됐죠. 해석은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형식이면 1형식에 맞게, 5형식이면 5형식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하려는 목적인 거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형식 구별을 하는 거예요. 형식 구별이 목적이 아니고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형식 구별을 하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1형식 문장부터 5형식 문장까지 다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make가 1형식에 쓰였을 때도 그냥 한 가지 우리가 맨 처음에 외웠던 뜻 그대로 make 그러면 생각나는 뜻이 만들다. 요게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make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제 단어를 외웠는데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make를 1형식에 있는 make도 만들다라고 하고 5형식에 있는 make도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면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make의 뜻을 더 외워야 되냐? 당연히 더 외워야 되거든요. 다른 뜻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할 때 그럼 온갖 뜻을 다 외워가지고 make가 나올 때마다 이 온갖 뜻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봐가지고 해석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식을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형식 구별을 한 다음에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make가 들어있는 문장을 이제 형식 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이제 make가 각각 쓰였다고 하면 make가 만약에 1형식에서 쓰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형식이면 1형식에 맞게 하는 해석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5형식이면 5형식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가 기초적인 걸 배워온 거라고. 자, 그래서 make라는 단어가 몇 형식에 쓰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뜻도 있어서 새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살짝 변형만 시켜줘도 충분히 정확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아는 뜻만 가지고 바로 해석해버렸다가는 운이 좋으면 맞지만 아닌 경우는 틀린 해석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에 맞게 해석하라는 것을 이 make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형식 구별을 했더니 일형식인데 일형식 동사 자리에 만약에 make가 쓰였다. 그때 make는 만들다가 아니에요. 일형식의 make는 가다예요. 가다. 다음 make가 만약에 이형식으로 쓰였잖아요. 그때도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형식일 때는 뒤에 주격보호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형식일 때는 대표적인 단어가 become이에요. 이형식의 대표적인 단어는. 그래서 make가 이형식에 쓰였을 때는 이형식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를 뭐뭇이 되다. 또는 이형식에 맞게 또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make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make가 삼형식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그때 make가 만들다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만. 그런데 make가 만약에 사형식에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때 사형식 동사를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했잖아요. 수여라는 게 주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make가 사형식에 쓰일 때도 삼형식처럼 목적어가 있긴 있지만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지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연이어 나오잖아요. 사람, 사물. 그때는 수여 동사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형식에 맞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의미는 살려주되 마지막에다 수여의 의미를 추가해줘서 이렇게 make가 만약에 사형식 문장에 쓰였다. 그러면 사형식에 맞게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만들다라는 의미는 써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주다라는 말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주다 이렇게. 만약에 make가 오형식에서 쓰였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오형식에서 쓰는 make를 사역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역이라는 건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그래서 make가 오형식 문장에 쓰였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시키다. 뭐 하게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make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어떤 형식에 쓰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그걸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외웠던 뜻 하나 만들다만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해석이 맞겠지만 당장 사형식 문장만이라도 해석이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뭐 1형식, 2형식일 때는 당연히 틀린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형식 구별을 하는 거고 그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 바로 이게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설명을 안 듣고 단어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자꾸 여러분들이 허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되는 게 지금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들었죠. 그러면 관련된 문장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에 그 1번 동사의 종류, 그 중에 1번 일형식 문장에서 완전자 동사 이런 명칭 안 외워도 괜찮고요. 바로 첫 번째 줄 보세요.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형식 구별을 하고 각 형식에 맞게 각 형식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 이걸 맨 처음에 제목으로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5문장이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make가 들어있는 5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면 몇 형식 몇 형식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배운 지가 꽤 됐으니까 복습 삼아 그냥 형식 구별하는 거 해보기로 해요. 자, 첫 문장. She made toward the door. toward는 우리 얼마 전에 독해할 때도 나왔던 거예요. 전치사라고 그랬죠? 뭐뭐를 향하여. 그러면 toward the door를 괄호를 치세요. 그게 바로 수식어를 뺀 거예요. toward the door를 괄호를 치고 나니까 주어 동사밖에 안 남죠. 그럼 일형식이죠? 이때 make는 절대로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뜻 적혔죠? 해석이요. 그녀는 문을 향해
두 번째 문장 he 다음에 will make 한꺼번에 밑줄치고 이게 동사. 근데 뒤를 보니까 a good student 좋은 학생 이렇게 나왔죠. 근데 주어가 he라고 나왔죠. 그래서 a good student는 주어 he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예요. 이 형식. 그러니까 make를 이렇게 해석해. 이 형식의 대표적인 뜻 되다, 이다 이런 뜻으로. 근데 또 다른 뜻이 될 때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추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이 형식 문장. 그래서 여기 make는 되다가 뜻이에요. 그는 착한 학생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문장 make while. make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while부터 끝까지 괄호 치세요. while은 종속 접속사예요. while은 종속 접속사고 while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웠던 부사절도 괄호 쳐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while the sun shines를 괄호를 치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명령문이라고 했고 make가 동사고 hay라는 단어가 나왔죠. hay가 뜻이 건초, 마른 풀. hay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그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에요. 3. 그러면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삼형식일 때 make는 우리가 외웠던 대로 만들다예요. 그래서 make hay 하면 건초를 만들다 이렇게. 근데 명령문이니까 건초를 만들어라. 그 말이 풀을 말려라 이 뜻이죠. 해가 떴을 때 해가 비추는 동안에 풀을 말려라. 이거 영어 속담이기도 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으로. 자, 이 문장이 바로 삼형식. 자, 다음 문장. I made my son 사람, a chair 의자, 사물, 사람, 사물 나란히 나왔죠? 이게 바로 사형식. 사형식일 때 간접 목적어가 사람, 직접 목적어가 사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 make는 만들어 주다. 타동사의 뜻을 살리고 주다라는 말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해석이요.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자, 다음 문장. She made him. 그러면 him은 주어랑 다르니까 목적어죠. go 동사 원형 왔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낯설겠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go가 목적격 보어예요. 이렇게 go라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사역동사 make의 특징이에요. make가 오형식일 때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뜻이 시키다, 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 go advance는 즉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advance는 즉시라는 수거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즉시 가는 게 누구냐면 그가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어가 시키는 거고. 자, 전체 해석이요. 그녀는 그를 즉시 가게 했다. 그녀는 그를 즉시 가도록 시켰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를 예를 들어서 형식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형식에 맞게, 형식에 맞춰 해석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항상 모든 문장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영어가 제대로 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건 꼭 기억을 해두고 이제부터는 이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부터 이제 5형식 동사까지를 쭉 해나가면 이제 1형식 문장부터 또 5형식 문장까지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형식 구별에 대해서 약간 익숙치가 않은 학생들은 이걸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일단 설명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은 1형식 문장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6 예문이 나오는데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게 1형식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각각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만약에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추가로 뭐 단어 정리를 한다거나 해서 별도로 암기들 하고 요 문장 해석들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설명은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자, 일형식 문장은 문장 중에 제일 쉬운 문장이니까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예문을 보고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형식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53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54페이지. 거기에 이제 이 형식 문장,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 동사 설명이 쫙 나오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이 형식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특징을 잘 기억해서 이 형식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란 이런 얘기예요. 이 형식 문장이란 건 이런 거.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런 걸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주격 보어라는 건 뭐냐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 줘요. 주격 보어 자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예요. 그런데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거로 보고 지금 대명사는 여기다 안 썼어요. 그러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주격 보어 자리에 다시 들어봐요.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명사가 오건 형용사가 오건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어 설명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이때 만약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명사부터 해요. 명사, 형용사를 구별할 거니까. 만약에 명사가 오면 주격 보어는 주어랑 뜻이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명사가 주어를 설명하면 어차피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니까 뜻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순간 이 자리에 방금 우리 한 것처럼 만약에 make가 나왔다 하더라도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되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주격 보어 자리가 이게 이제 판별이 돼야 되고 명사라면 여기 있는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뭇이 되다.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또는 그는 과학자가 되었다. 주격 보어가 명사라면 여기 있는 동사는 되다나 이다라고 해석하세요. 되다의 대표적인 단어가 become, 이다의 대표적인 단어가 비동사들. 그래서 비동사와 become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막 아무데나 막 쓰진 않겠죠. 이형식이 가능한 동사만 오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배웠던 make예요. 그러면 make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해석은 되다나 이다로 해석해 주라 이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형식 동사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똑같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나왔는데 주격 보어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만약 형용사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명사가 왔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사가 오면 주어랑 뜻이 완전히 같지만 형용사가 오면 주어랑 뜻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는 명사인데 이건 형용사니까. 근데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건 역시 맞거든요. 주어를 설명해 줘야 주격 보어인 거니까. 주격 보어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 오면 주어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수학에서 약이라는 기호 있죠. 비슷하다는 기호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기로 해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같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비슷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잘 기억해요. 지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동사 자리에 쓰인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이 자리에 있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주격보호가 형용사일 때는 무조건 요게 핵심이에요. 이형식 문장에 대한 그 설명은 지금은 두 가지를 했지만 이건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 문장 해석할 때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 문장 해석은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요걸 명심하세요.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 동사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기에다가 별로 해석의 의미를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요것에 대해서 책을 보고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런 거 54페이지 맨 위에 2번에 1번 보면 주요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옆에 쭉 단어들 나왔죠. 이 단어들은 대표적인 뜻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되 뭐 묶어가지고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바로 아래 설명. 이형식 문장은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게 지금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금 책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주격보호가 형용사일 때 그때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만약에 주격보호가 명사라면 그냥 요 동사는 되다, 이다란 뜻으로 넣어주고 이것이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고 형용사일 때는 바로 여기다가 좀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2번을 보세요. 두 줄 띄우면 2번 나오죠. 이 형식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쭉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go bad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줄 보세요. go blind 할 때 blind가 눈이 먼. 근데 옆에 뜻 보세요. 다음 줄 fall short of 할 때 short가 부족한. 근데 옆에 뜻을 보세요. 다음 줄 turn pale 할 때 pale이 창백한. 근데 옆에 뜻을 보세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다시 지금 봤던 것만 차례대로 다시 보세요. go blind 할 때 g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가다란 뜻이죠. 근데 가다란 뜻이 옆에 안 나오죠. 자, 옆에 fall short of 할 때 fall의 대표적인 뜻은 떨어지다거든요. 근데 떨어지다란 뜻이 뜻 처리가 안 돼 있죠. turn pale 할 때 turn은 돌다, 회전하다가 대표적인 뜻인데 옆에 보니까 창백해지다라고 나왔지 회전하다라는 돌다라는 의미 전혀 없죠. 지금 그 2번 밑에 있는 표현들이 다 바로 이거예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서 이형식 동사 자리에 쓰인 무슨 go라든가 fall이라든가 tur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해석을 안 하고 다 여기 있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turn pale 하면 창백해지다, fall short 이러면 부족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go blind 눈이 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장을 보면 그 표현들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형식 문장 해석할 때 이거보단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허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문장 표현들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형식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거, 주어 다음에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예요. 그러면 지각동사는 책에도 적혀 있지만 사람의 감각을 뜻하는 거, 보다, 듣다, 뭐 느끼다, 뭐 냄새 맡다, 맛을 보다, 바로 이런 류의 뜻을 가진 동사들을 지각동사다라고 하거든요. 지각동사가 이 형식에서 쓰였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각동사 뒤에 주격보호가 올 거 아니에요.
이 형식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주격보호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 지금 배운 것처럼 명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근데 지각동사가 이 형식 동사일 때는 이제 잘 들어요. 이 자리에 명사가 오질 않고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이건 독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로도 중요해요. 지각동사 뒤에 주격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온다는 걸 외워두고 해석을 할 때는 쓰기는 형용사로 쓰되 해석할 때는 부사처럼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뭐뭐하게, 뭐뭐로 이런 식으로 쓰기는 형용사로 쓰되 해석은 부사로 해석한다. 요걸 명심을 하세요. 자, 그리고 약간 지엽적이라서 책에 안 적어놨었는데 요거 잠깐 적어놓으세요.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호 자리에 명사는 올 수 없는 거냐? 지각동사가 있을 때 명사도 올 수가 있는데 명사를 쓰려면 바로 앞에 like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전치사 like를.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 like는 이 뜻이에요. 뭐뭐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 look이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와야 될 경우에 앞에다 like를 써주라고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look like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오면 어떤 명사처럼 보이다. 이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형용사를 부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부사로 해석이 된다고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문법 문제.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요거 조심하고 해석을 할 때는 형용사를 부사처럼 해석한다. 독해할 때 필요한 거고 만약에 명사가 오면 앞에다 전치사 like를 써준다. 여기까지만 알면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예문, 표현 이런 거 자꾸 해석 연습만 하면 이 형식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예문 중에 마지막 예문 봐보세요. 이거 이제 실제 시험에도 문법 문제로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영어 문장 마지막 문장. It may sound, sound가 소리가 나다, 소리가 들리다라는 지각동사예요. 근데 바로 뒤에 strange라는 형용사가 왔죠. 그런 식으로 지각동사 뒤에는 strange, 이상한 이란 형용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래 보니까 It may sound strange를 밑에 보니까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이상하게 밑줄 쳐봐요.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를 부사로 해석했죠. 이상하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라고 해석을 했죠. 요런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해석이 이상하게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문장을 strange를 부사로 strangely 이렇게 부사로 써버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버려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그리고 예문 바로 위에 보면 이 형식 관용적 표현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건 자꾸 읽으면서 뜻 처리를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 형식 관용적 표현 바로 위에를 보면 지각동사라고 단어 쫙 나열되어 있죠. 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단어 뜻은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어 뜻만 안다면 이게 지각동사다라는 건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몇 개만 단어 뜻 확인해 봐요. 먼저 smell, 냄새 맡다. sound, 소리가 들리다, 소리가 나다. taste, 맛보다. 그리고 이제 단어들이 쭉 쉽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observe라는 단어 나오죠. 이건 관찰하다. 근데 observe는 뜻이 하나 또 있어요.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다 할 때 준수하다. 여기서도 조심해요. 관찰하다라는 뜻일 때 지각동사지 준수하다라는 뜻일 때는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반 동사고 관찰하다라는 뜻일 때만 지각동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각동사라는 말이 나왔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지각동사는 또 이렇게도 외워놓고 들어가세요. 지각동사는 이 형식에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앞으로 오 형식을 배울 때 또 오 형식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지각동사는 다른 형식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 형식이나 오 형식에서 쓰이는구나, 이런 게 기억이 나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볼 때 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식일 때는 이런 특징, 뒤에 이게 오면 like를 붙인다, 이런 특징이 기억이 나오면 더 좋고, 그리고 오 형식은 이제 앞으로 배워가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형식, 2형식 했고요. 자, 다시 자 조금만 더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형식 구별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형식 문장이라면 수식어구를 다 뺐을 때 주어 동사, 2형식 문장이라면 수식어구를 다 빼고 나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이제 우리 연습들 했죠. 3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등 이제 쫙 나올 거 아니에요. 4형식, 5형식. 지금 1형식은 문장 분석을 한 다음에 1형식이라면 동사의 뜻만 안다면 그냥 주어와 동사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하더라도 결론은 단어의 뜻 불러주는 것에 불과한 거라서 특별한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갔는데, 이 형식에서는 이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형식, 2형식은 끝났으니까 이제 3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3형식, 4형식, 5형식은 뒤에 목적어들이 있죠.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3, 4, 5형식 동사들은 VT, 타동사라고 불렀죠. 그런데 1형식과 2형식은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런 거를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 해서 자동사라고 그래서 VI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쓰면 돼.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타동사다. 요건 자동사, 요건 타동사.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2형식까지 했으니까 3형식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3형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바로 요거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수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해둬야 되고. 자, 보세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와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형식이 되거나 만약에 뭐가 온다면 이렇게 주격보호만 올 수 있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는 못 와요. 근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올 수 있죠. 지금 이제 방금 한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자동사 뒤에 어쩔 수 없이 내용상 목적어를 써야 된다,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전치사를 써주는 순간 뒤에 있는 목적어는 앞에 있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수식어를 제외한다 라고 할 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 온다고 그랬죠.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구를 빼버리고 괄호를 쳐버리고 나면 요 단어 뒤에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거지. 문장 성립이. 자, 한 번만 더.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안 쓸 거면 이제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적어를 써야 된다면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주라 이거지.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타동사는 그냥 바로 목적어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동사와 타동사가 뜻이 똑같은 단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이렇게 이퀄 표시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지. 여기서 관계를 보면 목적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자동사랑 전치사를 합친 게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문법적으로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될 경우에 전사를 써줘야 되는데 전사가 써졌다면 자동사 전사를 합친 게 하나의 타동사 역할이다.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억해 놓으라고. 수학 공식처럼 외워놔요. 자동사와 전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타동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 전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 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괄호를 쳤죠. 근데 앞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전사와 그 목적어는 이렇게 합쳐지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사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건 이 관계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면서 외워버리세요. 자동사 뒤에 전사, 명사가 나오면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고 자동사와 전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요렇게 합쳐지면 부사 역할, 요렇게 합쳐지면 타동사 역할.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둬봐요. 자, 그 다음 자동사와 타동사를 얘기를 지금 해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동사를 외울 때 동사의 이제 뜻을 우리가 외우겠죠. 그럼 외울 때 그때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중요하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하나하나 구별해서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별 방법은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외워두잖아요.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별이 가능해요. 원래 목적어는 해석이 을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이요. 뜻으로 구별하는 거, 뜻으로. 자동사의 뜻 뒤에다가 그 앞에다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을을 집어넣었더니 말이 된다.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돼. 다시 들어봐요.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을 할 때 동사의 뜻에다가 목적어에 해석하는 요령 을을 가끔은 뭐뭐에게 이것과 동사의 뜻을 연결을 시켜보면 어쩔 땐 자연스러운데 어쩔 때는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을을 집어넣는데 뜻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동사는 타동사예요. 근데 동사의 뜻에다가 을을 집어넣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동사가 자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뜻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쉬운 예로 die, 죽다, kill, 죽이다. die는 죽다인데 을을 집어넣어봐요. 뭐를 죽다.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꽃이 죽었다. 주어 동사 관계는 성립되는데 꽃을 죽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die 같은 경우는 을을 집어넣었을 때 내용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die는 자동사구나. 이렇게. 근데 kill은 죽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다가 만약에 어떤 목적어에 적이라고 해봐. 그 적이라는 걸 넣어놓고 을을 집어넣어봐. 주어가 적을 죽였다. 뭐 곤충을 죽였다. 말 되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을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 말이 되는 건 타동사, 말이 안 되는 건 자동사.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사라지다라고 있다고 해봐. disappear, 사라지다. 그러면 사라지다라는 요 뜻을 가졌으면 예를 들어서 주어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봐요. 연기가 사라졌다. 도둑이 사라졌다. 그냥 말이 성립돼버리죠. 도둑이 뭐를 사라졌다. 말이 안 되지. 을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사라지다라는 단어 disappear는 자동사구나. 을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뭐 만족시키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만족시키다. 단어의 뜻이.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켰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 되죠. 뭐뭐를 집어넣었더니 부모님을 만족시켰다. 말 되죠? 그러면 그때 만족시키다. satisfy라는 단어는 바로 타동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요 방법을 사용해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외울 필요 없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중요해요. 이렇게 뜻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게 극소수가 몇몇이 있어요. 뜻으로 구별이 아예 안 돼. 뜻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만 자동사와 타동사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동사인데 그 모든 단어를 자동사다 타동사다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고 뜻으로 구별이 되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 정말 몇십 단어 정도의 극소수의 단어만 뜻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도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을 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한 걸 암기해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처리하면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55페이지 맨 위에 3번 자동사와 1번 3번의 첫 번째 줄 자동사와 타동사는 뜻으로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 설명을 지금 해준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뜻으로 구별할 수 없으니까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 문장으로 OX 맞고 틀리고 이런 것도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암기하라고 1번, 2번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동사를 중심으로 쭉 정리하고 동의어 자리에 타동사들을 적어준 거고요. 2번은 타동사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고 복습삼아 옆에다가 자동사를 추가해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경우를 하면서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단어 수거를 또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도 독해할 때 또는 어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중요한 수거들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지금 설명 위주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구별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타동사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6페이지 보면 3형식 문장 완전 타동사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쭉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지금 이제 그 동사 파트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버텨나가기만 하고 약간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 나가면 충분히 2회독 정도만 듣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복습만 해주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처음에는 또 잘 안 외워지던 수거들이 단어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그 뜻이 머릿속에 남게 되거든요. 이 외국어 공부는 어차피 반복이 생명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잘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을 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좀 규칙적으로 계획 세워서 반복할 계획도 잡아놓고 꼭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다음 시간은 타동사부터 하기로 해요.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